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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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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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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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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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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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세상의 모든 밈을 터치하다 밈스터치. 안녕하세요. 쿠쿠하세요. 쿠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굳이 미스터 추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달솜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단 결근한 가든입니다. 어떻게 되신 거예요? 지난주에 큰 방송사고가 있었다고. 네, 사죄드립니다. 너무 갓생사신다고. 그러니까요. 노생 같아요. 노생. 노생이 노예 맞죠? 인생. 갓생이 아니라 신급이 아니라 네, 노예급. 노예 인생. 요즘 다들 바쁜 시기죠, 다들. 그러니까요. 벌써 4월이 끝나고 그러니까요. 2분기 시작 달려갈 네. 타이밍이죠. 진짜 벌써 1년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직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아직 3분의 1? 4분의 1. 3분의 1, 4월이니까. 3분의 1이죠. 자, 수학, 문과 문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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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다들 요즘 빠르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좀 밖에 많이 돌아다니고 계시나요? 근데 일교차 조심하세요. 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주말에 숯가마를 갔는데 숯가마에서 땀을 이제 쫙 빼고 앞에 평상에서 누워서 모르고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이제는 또 바람이 또 세게 불어가지고 감기가 그대로 걸려가지고. 아이고. 가슴이 지금 착용하신 마스크가 좀 큰 사이즈로 일부러 사신 건가요? 아닌데요? 이거 기본이에요. 진짜 제 기본 맞죠? 이거 빅 사이즈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마스크가 거기까지 연출했다고? 네네. 제가 일부러 큰 거 사서? 저 정도는 가려지지 않나요? 안 가려지죠. 생각보다 많이 네. 가려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달 선배님은 느낌적인. 한 3분의 1 정도 네네 여기까지. 다들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봄감기 네. 좀 조심하세요. 지금 저희도 패널 중에 3명이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약한 것들. 역시 해외를 자주 주기적으로 나가줘야 다니시는 돼요. 그러니까. 추님은 면역력이 높아가지고 이제 맞습니다. 웬만한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저는 홍삼을 자주 먹어요. 홍삼. 그렇습니다. 홍삼 바이럴 아니고요? 여러분들 요즘 국힙 원탑 하시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스윙스 아니에요? 맞다이? 네, 국힙 원탑 되게 많았는데요. 스윙스님도 있었고 뭐 아이유님도 있었죠. 되게 의외로 국힙 원탑이라는 별명이 있으시잖아요. 있었죠. 하지만 또 이렇게 따끈따끈 새롭게 떠오르는 국힙 원탑이 한 분 계시죠? 알죠. 유명하죠 요즘. 네. 요즘 너무 그분이 화제가 돼가지고 이 밈서치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쿠제이님이. 그러니까요. 특파원이요 거의 지금. 네. 실시간으로 뉴스 뜨는 거 그냥 그대로 다 적어왔어요. 너무 핫하죠. 진짜 너무너무 핫한 맞다이 좋아하시는 우리 이제 어도어의 CEO 미니지님이십니다. 들어와. 아마 대한민국에 인터넷 되는 사람이라면 미니지님 기자회견 안 본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기자회견 뭐 풀 버전이나 하이라이트 영상 같은 거 좀 보셨나요? 저희는 사무실에서 생방송으로 틀어놓고 봤어요. 와 월드컵처럼. 회사에서. 네. 그리고 나중에 또 집에 또 돌려보고 와. 그리고 그게 또 클립화 돼가지고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그것도 보고 단순하게 클립화된 버전에서 또 이제는 또 리믹스가 된 버전도 올라오고 맞아. 쇼츠 올라오고 릴스 올라오고 아니 그 정도면 거의 멘트 외우셨겠어요. 저 다 외우고 있어요. 진짜 어떤 종목으로 어떤 멘트로 어떤 뉘앙스로 어떤 억양으로 얘기했는지까지 다 기억해요. 와, 이 정도면 거의 뭐 사랑인데요? 그래서 유명한 그 문장 있잖아요. 들어올 거면 맞다이로 들어와. 뒤에서 하지 말고. 그거를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영어 선생님들이 막 이제 영어 선생님까지 등판.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런 좋은 프레이즈. 궁금해. 맞다이가 영어로 뭘까? Do you wanna 아니요. 오케이. one on one? If you wanna fight with me 이렇게 하면 된대요. 너무 나와 싸우고 싶다면? 네. one on one? 와 진짜 되게 광범위하게 밈들이 생산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이제 미니진 프로듀서가 히트 제조기잖아요. 근데 이제 하다못해 기자회견까지 히트 시켰다면서 그녀의 프로듀싱 능력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평가들이 다 한 획을 그었다. 진짜. 이 기자회견 역사의 한 획을 전 세계에서 이제 기자회견은 이 미니진님 기자회견과 전후로 그 나뉜다. 전과 후로 나뉜다. 그쵸. 거의 뭐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뉘듯이 네. 미니진님이 진짜 확실히 큰일 하셨죠. 요즘 드라마가 이거보다 못 만들 것 같아요. 어떤 드라마도. 개콘도 맞아. 망해야 되고 이것도 드라마도 망해야 되고. 국회의원들도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하려면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이 같아요. 정도 그쵸. 이슈 메이킹은 해야 근데 사람들이 보지.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다기보다는 그 기자회견 안에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음. 진짜 거의 뭔가 원맨 뭔가 1인 극을 본 것 네. 같았어요. 135분이라고 했나요? 그 안에 모든 드라마가 다 들어가 있어서 진짜. 보는 맛이 났던 것 이거 같아요. 나중에 DVD판으로 만도 되겠다. 이거는 소장판으로? 영화관에서 상영해도 되겠다. 135분 약간 그러니까. 영화 러닝타임 시간 딱, 같은데. 네, 딱 맞죠. 와 자막 달아가지고. 괜찮다. 그 옷이랑 모자도 다 이거 얘기하실 건가요? 아 그렇긴 한데 아, 얘기하셔도 돼요. 커트 삭제해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미니지님이 왜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간단하게 그 배경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또 이 길이길이 남을 레전드 기자회견으로 파생된 밈들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진님이라고 하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중 하나이자 K-팝 괴물신인 뉴진스를 만들어낸 어도어의 CEO 겸 프로듀서이죠. 미니진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그분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2002년 SM 엔터테인먼트 공채 디자이너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 후 소녀시대, 샤이니, FX, 엑소, 레드벨벳, NCT 등 실험적인 아이돌 컨셉을 주도하는 비주얼 디렉터로 맹활약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어쩌다가 이렇게 유명해졌냐? 소녀시대가 데뷔하기 전에 정확히 소녀시대의 소녀가 어떤 느낌의 소녀여야 하는지 이수만 앞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이수만에게 인정을 받아서 디렉터 직함을 받고 승진을 거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승진만으로 임원이 된 최초 맞아요.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 나갔다가 몸값 높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학력을 따거나 연구 성과를 내 가지고 빨리 가신 분들은 있지만 오롯이 본업만 잘해서 승진으로 해서 이렇게 빠르게 임원이 된 사람은 신기해. 직장인의- 후재님이랑 비슷하네요. 제가요. 와우. 승진- 임원 달자. 임원이잖아요. 세요. 승진한 기억이 없는데 SM의 등기 임원이 4명 정도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오. 그 중에 한 명이라고 맞아요. 하던데요. 그 네. 중에 4인 중에 한 명이시고요. 그래서 그녀는 2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에서 임원이 되기까지 단 15년밖에 걸리지 않은 전설의 와. 커리어 우먼입니다. 능력을 인정받는 것도 좋았으나 이제 몰려드는 업무에 한 달에 뮤직비디오만 5개씩 촬영해가면서 휴가도 갈 수 없을 만큼 바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미니지는 이수만을 찾아가 펑펑 울면서 고충을 털어놓았고 이수만님은 미니진님을 붙잡으려고 휴가를 보내는 등 여러 가지 회유책을 썼다고 하는데요. 결국 미니진님은 15년간의 SM 생활 동안 쌓인 번아웃을 이기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퇴사 후 수많은 회사의 러브콜을 받았던 그녀는 고심 끝에 당시 빅히트 산하 레이블 걸그룹 론칭을 담당하는 브랜드 총괄 임원으로 합류를 하게 되는데요. 하이브 합류 당시 그녀의 몸값은 5억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오, 연봉이요? 네. 와, 나랑 100배 차이 나네. 500만 원. 날 까는 거예요. 연봉이 500만 원이라고요? 넘어가시죠. 네. 문송하네요. 그래서 당시 빅히트 산하의 소스뮤직의 걸그룹을 베이스로 뉴진스가 기획되기 시작했고 빅히트가 하이브로 사명을 바꿀 때 브랜드 디자인 총괄으로서 하이브의 공간 디자인과 신사옥 설계까지 그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미니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서는 정말 기적과 같은 커리어와 능력을 증명하며 이 자리까지 온 인물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야, 아멘. 아멘. 아니 좀 약간 그 말투가 미니진교. 아니 미니진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멘 바로 나왔어요 그냥. 성경 공부한 느낌이 약간 네. 드는데.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79년생이시더라고요. 와 근데 그 개인이 그냥 진짜 일반 직원이 그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쵸. 피와 땀과 눈물이. 눈물을 역시. 대단하죠.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리고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 되지 않나. 기자회견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정치를 하거나 사람을 기분 좋게 비위를 맞춰주는 스타일의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패스트트랙을 탔다는 건 진실된 사람 그녀를 같아. 안 좋게 보는 사람들마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이 능력치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오자마자 빅히트에 오자마자 기획해서 낸 아이돌이 이제 글로벌 괴물신인 뉴진스입니다. 그 특유의 그 레트로하고 키치하고 소녀 같으면서도 트렌디한 그 독특한 컨셉과 이지 리스닝이 가능하고 트렌디한 곡들로 내는 족족 글로벌 히트를 치면서 가히 뉴진스 신드롬을 만들어낸 장본인도 바로 이 미니즈님인데요. 이렇게 오자마자 대박 능력을 인증해낸 미니즈님이 하이브 내에서 되게 각광을 받았을 것 같았었는데 지난 4월 22일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키고 하이브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받으며 내부 감사를 받게 되었고요. 이 날로부터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 미니지님도 반박을 했는데요. 이때 미니지님이 한 행동은 어도어 경영진과 함께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인 빌리프랩에서 갓 데뷔한 신인 걸그룹이자 지금 마그네틱, Like a 그 Magnetic, 노래가 너무 좋던데요. 그쵸? 뭐 어떻게 그 노래가 기억나요? Like a Magnetic, 뜨뜨뜨뜨뜨뜨. 슈퍼 이끌림. 슈퍼 이끌림. 맞아 그런 노래. 아, 이렇게 아저씨들도 다 알 정도로. 노래 또 후속곡 나왔어요. 또 그래요? 나왔어요? 벌써요? 럭키 걸스 신드롬. 오. 그 뉴진스 컴백하자마자 맞춰서 뉴진스보다 먼저 바꾼 것 같은데요. 그래요? 후속곡을. 네. 그렇구나. 어쨌든 이렇게 걸그룹 데뷔하자마자 노래가 유명해졌다는 거는 성공한 걸그룹이라는 건데 이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어도어의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주장하며 항의한 서한을 미니즈님이 하이브 쪽에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이브는 이 서한에 약간 심기가 뒤틀렸는지 이 서한에 대한 보복성으로 미니진이 대외비 자료를 유출하고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어도어 주식을 팔아치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일방적으로 미니진과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는 기자회견을 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사실 밈이 생성되기 시작했었는데요. 하이브가 미니진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증거 자료로 제출한 문건들 중 일부에서 이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A. 궁극적으로 하이브를 빠져나간다. B. 하이브 안에서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 궁극적인 자율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쓰다만 문건이 그 있었어요. 메모장으로 그거를 그 영모를 그렇게 되게 저희 직장인들끼리는 야, 이 정도로 명모를 꿈꿨다고. 그러니까 너무 허술하게 너무 그 그러니까요. 멘트랑 전략이 이 정도로 허술하다고? 그냥 그렇게 이게 상상을 뭐라지? 했는데 저희도 뭐 소소한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거 당하면 메모장이- 안 까먹으려고 이렇게 메모해놓은 그 정도 느낌이라고 해야 그쵸, 되나? 그쵸. 이런 일이 있었다. 복수할 거다. 뭐 이렇게 우리끼리 적어놓은 할 수 있는 말이죠. 그 정도의 맥락의 문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궁극적으로 이렇게 써있는 거 보니까 너무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너무 명확하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근데 그게 뭔가 그 앞에 내용에 뭔가 있는데 이게 언론에 방법이, 공개된 네. 거는 그 딱 두 줄만 공개가 되어가지고 좀 반응들이 좀 엇갈렸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이제 기사화된 게 약간 찬탈 요 프레임이 좀 그쵸. 크게 부각이 돼서 경영권 찬. 저희들 막끼리 막 용산의 봄이다. 그 용산의 봄, 민두광 뭐 이런 식으로 밈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민구강 밈도 네. 있었군요. 네. 모든 건 다 용산에서 시작하네요. 아. 그러네. 용산 핫하다 핫해. 네. 역시.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이때만 해도 여론이 반반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하이브 쪽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기업 언론 플레이가 강력하다 보니까 미니진이 뭔가 계략을 꾸몄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때 많았고 또 사실 미니진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녀가 약간 폭군스럽다
라는 그런 그 가십들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그런 혁명을 일으킬 그럴 분이라는 인상이 있어가지고 여론이 살짝 하이브 쪽으로 기울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별것 아닌 문서에도 워낙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은지라 곧바로 에타의 패러디 글이 올라와서 밈이 되었는데요. 한 대학생이 A. 궁극적으로 학교를 빠져나간다. B. 교수님이 날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 전체적인 휴강권. C. 플러스. 이렇게 글을 바로 올려서 밈이 되었고 또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A. 궁극적으로 회사를 빠져나간다. B. 퇴근 좀 시켜줘. 같은 글들이 올라오면서 요 이제 문건에 대한 패러디 밈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기자회견도 하기 전이었고요. 이제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그때 하이브가 찬탈이라는 말도 썼지만 배임이라는 단어를 앞세웠기 때문에 대기업이 작정하고 씌우는 프레임에 다들 좀 더 기울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당시가 저희는 그때는 몰랐지만 뉴진스 컴백을 곧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어가지고 미니진님은 결국 이 상황에 계속 흔들리고 있을 수만 없다고 결심을 하셔서 4월 25일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전설의 레전드의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아 진짜 이게 레전드죠. 레전드의 시작이라니. 그죠. 파란 모자의 역습. 그러네요. 아, 시간도 경해. 갑자기 2시에 속보로 2시. 정말 뭐,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졸릴 때. 아 근데 다들 생방으로 보셨어요? 저는 생방으로 좀 생방. 봤어요. 네. 아 나만 너무 바빴나? 네, 아 저는 퇴근하고 막 쏟아지는 거 유튜브가 그때 봤었거든요. 저 실시간으로 다들 야 이거 봐야 된다, 봐야 된다.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2시부터 뭔가를 이제 했었는데 내부 그 뭔가 다 같이 회의를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근데 다들 그걸 안 보고 됐고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게 더 중요하다 해서 이제 그걸 다 보고 계셨죠. 근데 웃긴 게 저는 퇴근하고 뭐 한 6시, 7시에 이제 그걸 접했는데 다 생방송이라고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니까 생방이라고 띄워놓고 계속 라이브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녁 늦게까지. 전 사실 아직 기자회견의 전문을 다 보진 못했어요. 그냥 짤들만 계속 봐가지고. 네. 저도 다 보진 않았어요. 근데 짤을 워낙에 좀 여러 개를 봐서 대충 그렇구나. 이으면 135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느 하나 버릴 게 없는 그래요. 영상입니다. 맞아요. 진짜 어느 하나 버릴 게 없죠. 그래서 대기업을 상대로 아무리 언론 플레이를 해봤자 이기기 힘든 싸움이었을 것이라서 이렇게 정면 승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전략이었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 기자회견이 전설의 레전드로 남은 이유는 기존 기자회견의 틀을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제 기자회견 하면 조금 그래도 좀 포멀한 느낌을 입고 그쵸. 이제 좀 정돈된 그런 증거나 발언들을 가져오기 마련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헐렁한 초록색 맨투맨 티셔츠에 미니진의 본체가 아닐까 의심되는 정말 애착 모자 같은 파란색 야구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생수 2병을 들고 터벅터벅 입장을 했어요. 깡생수를 들고 깡생수 되게 잘 어울린다. 생수 말고 깡생수. 진짜 깡생수 다 드셨잖아요. 그죠. 끝날 때쯤에. 끝나 바로 화장실 가셨겠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이제 워낙 세간에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까 플래시 세례가 막 터졌는데요. 그때 미니진이 기분 상한 표정을 드러내면서 그만 좀 찍으라고 말을 못하겠다고 일단 기선을 제압하면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근데 그것도 약간 비하인드 영상 같은 거 보면 기자들이랑 언쟁이 있어요. 아니 저희는 이게 직업인데 사진을 못 찍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기자들이 항의를 하는데 그럼 전 말을 못하죠. 막 그래서 멋있어. 바로 일단 내가 갑이다를 잡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플래시 세례가 조금 가라앉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녀를 국힙 원탑 자리에 올라가게 한 2시간짜리 아웃사이더 랩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녀의 그 울분 섞인 토로에 모든 직장인들이 그 애환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말들을 들으면 상황을 정확히 몰라도 그녀가 열심히 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고생했겠다. 그래서 유튜브에 풀 영상들이 아직 많으니까 오늘은 전문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밈이 되었던 부분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명한 어록들 일단 방시혁과 하이브 이사진들을 향해서 아니 이 아저씨들이
미안하지만 개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온갖 카톡을 야비하게 다 캡처했다. 그래서 이 개저씨도 밈이 됐고요. 근데 그쵸. 저는 그건 봤어요. 점점 진화하는 방시혁의 호칭. 처음에 시영님, 맞아요. 그다음에 뭐 방시혁 시혁, 의장님? 뭐 방시혁. 방시혁 뭐 이러더니 처음에 멍저씨, 그다음 개저씨, 그다음 시읍비읍. 시읍비읍 시읍. 삐 시읍. 점점 쌍기역. 진화하는 방시혁의 호칭. 그러니까 일자를 봐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 개저씨 얘기할 때 기자회견 보면 기자들도 약간 푸훗하는 소리가 같이 들리더라고요. 또 뭐 미니진을 왜 배신하냐? 아니 무슨 개소리야. 자기들이 배신하고 내가 이렇게 개같이 일했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거기서 약간 울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맞아. 진짜 개같이 일하는 게 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직장인의 신금을 울리는 멘트였고 이것도 있었죠. 제 거 법인카드 보잖아요. 야근식 때밖에 없어요. 배민 나 재무제표 다 깔 수 있어. 이런 거 저는 이게 너무 웃겨요. 배임이 아니라 배민이라. 그 배임죄가 아니라 배임죄라고. 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방시혁이 미니지는 배민 많이 먹어도 살 안 쪄서 화난 거냐. 진짜 화난 이유는 이렇게 배민을 시켜 먹었는데 왜 자기 날씬하지? 날씬해서 그렇다. 그런 뮤도 있고. 저 마음 약해요. 약하니까 시옷비옵 이렇게 열받는 거지. 막 시옷비옵 계속 하시다가 죄송해요. 제가 욕을 너무 많이 해서. 근데 이 업을 하잖아?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시옷비옵 새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부분 멘트 할 때 옆에 같이 대동한 세종의 변호사 두 분이 앉아 계셨는데 두 분의- 커다란 짤. 두 분의 표정만 따로 모은 이제 쇼츠들이 돌 정도로 되게 유명해지셨고. 근데 진짜 민희진님은 엄청난 게 본인만 스타성을 가진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까지 띄우는 같이 스타를 만들어. 음. 나와 같이 있으면 모두 다 스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변호사님들도 지금 아마 지금 주변에서 수임 엄청 많이 하실 할 것 거예요. 같은데요. 그죠. 근데 그 변호사님들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말리려고 했잖아요. 말하지 말라고 했대. 근데 미니지님이 저희 그걸 말해야 돼요. 하면서 계속 난 이거 얘기하잖아요. 말해야 변호사 다 필요 없고 난 말해야 돼. 근데 뭐 말하다가 이거 말하지 말래요. 죄송해요. 맞아요. 다시 또 얘기해. 그리고 가끔씩 죄송해요 하는데 그게 변호사들한테 하는 말이더라고요. 맞아요. 죄송해요. 이러고 뱉어놓고. 그래서 변호사들도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말려보려고 하다가 나중에 의지가 꺾이시고 후반부 가면 웃고 있어요. 해탈. 그냥 일렬직관 중. 빙긋 웃고 있으시고 지금 변호사들이 변호하는 건 본인 자신이다라고 민희진을 변호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이제 제일 유명한 멘트죠. 후반부에 나왔던 그냥 그러니까 들어올 거면 나한테 맞다이로 들어와. 이렇게 비겁하게 어쩌고 저쩌고 뒤에서 연병 떨지 말고 이런 멘트로 이제 연병이었어요? 지랄 아니고? 지랄이었나요? 지랄 떨지 말고. 대단해요 진짜. 그래서 요거 이제 어록 모아가지고 힙합 비트 쫙 디스 맞아. 깔아가지고 리믹스한 게 지금 유튜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멋지죠. 그래서 이렇게 엔터계의 거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인의 이 기계 넘치는 디스전에 25일 저녁 전 대한민국의 심장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아니 방시혁님 뭐 하십니까? 이거 맞다이로 빨리 들어와야지. 또 뭐 기대하고 디스랩으로 있는데 지금 아티스트들이니까. 기자회견 빨리 해야지. 근데 이제. 방시혁님도 옛날에 랩한 영상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깃선을 제 앞에 맞아요. 그게 같이 리믹스가 돼서 돌아다니더라고요. 제안 못했다. 못하실 것 같은데. 창피하다. 미스터 쭈님은 전문을 다 보셨다고 하니까 네. 뭐 또 그 이외로 또 기억나는 어록 같은 거 있으세요? 그냥 뭐 그 말투, 억양 지금 따라할 수도 없어요. 이 아니 온도 되게 호소하는 느낌이잖아. 아니 제가요 뭐 이러면서 진짜 보통- 맞아 진짜. 억울해가지고. 네, 기자회견 같으면 되게 침착하게 뭔가 써온 걸 보면서 읽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정말 진짜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엄마한테 얘기하듯이 아니 제가요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믿어야 돼요 말을. 제가 병신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등신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러잖아요. 나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거 말하지 말랬죠. 죄송해요. 그러면서 진짜 완전 뭔가 의식의 흐름. 엄청 편안하게 잘 따라하시네요. 역시 여러 번 보셨다 그러니까. 엄청 편안하게 기자회견을 하는 거 보고 정말 저것도 마케팅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요 기자회견도 어쨌든 계획된 거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뭔가 뭐 그렇겠죠. 의도하지 않은 액션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뭐 없는 복장이나
그런 프리한 연출. 사실 그쵸. 이것도 다 의도된 근데 거겠죠.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하나는 정말 억울해서 기자회견 했다. 음. 아니면 두 번째는 이걸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다. 포석이다. 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어도라는 회사의 가치가 떨어져야지 본인이 그 나머지 지분을 쉽게 구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 버리면 그 유진스가 소속돼 있는 어도의 가치는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민희진 님이 이 20% 외에 3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력에는 사실상 이게 너무 높은 가치인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의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어도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실제로 하이브 주가가 1조가 빠졌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가져온다. 이런 또 음모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찬탈의 일부 수단이었다. 그런 또 음모론이 있더라고요. 네. 진실은 알 수 없네요. 아무도 모르죠. 거기까지 예. 생각했으면 정말 천재 아닌가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의미로 계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아무리 논리 정연하게 이래서 아니고요 저래서 아니라고 해봤자 하이브를 이기기가 어려웠을 거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감정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대중한테 전달이 더 잘 될 거라는 계산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어요. 저는 그게 진짜 되게 와닿았던 게 자기 뉴진스 멤버 한 친구를 얘기하면서 걔가 너무 예뻤다 어릴 때 하면서 거의 엄마가 자기 낳은 자식 얘기하듯이 울다가 울면서 거의 다시 또 막 이렇게 울상으로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개저씨 얘기 나오면 개저씨 얘기 나오면 갑자기 내가 그냥 죽긴 왜 죽어 내가 뭘 잘못한다고 죽어 이러면서 그것도 되게 말이 많아요.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정말 그들에 대한 애정이 많은 거 물론 그건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미 그들과 난 하나다. 그러니까 어도라는 소속사는 껍데기인 것뿐이고 그 유진스와. 어도가 본인이 나가더라도 그 유진스와 그들의 부모는 나의 편이다라는 걸 어필하는 거라고 하는 또 그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어도는 껍데기니까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듣다가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찬탈이 맞냐 경영권 찬탈이 맞냐 이런 얘기 하다가 그러면 방시영님이 민희진님한테 카톡으로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 이거는 살인 청탁이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민희진님이 정말 뭐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냥 끄적끄적한 메모가 단순하게 실행 계획이 없이 그냥 본인의 공상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방시영님이 민희진님한테 보낸 카톡조차도 청부살인으로 봐야 되는 거냐. 진짜 밟으라는 거죠. 밟으면 진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변호사들이 하는 말이 내가 누굴 죽이고 싶다고 생각을 해도 그 속으로만 생각하면 그거는 살인죄가 아무 죄가 아니죠. 성립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해석이 모호하더라고요, 다들. 근데 그 글을 쓴 거는 부대표라는 분이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 그거는 이 배임과 이 찬탈에 대한 의혹은 민희진 플러스 어도 경영진 전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돼요. 그 뭔가 이게 단순히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냥 이 단순히 하소연한 얘기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죠. 사실 직장인들끼리 동기들끼리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 진짜 퇴사할 거야. 그죠. 나 다 터트리고 나 같이 죽어버릴 거야라고 그죠. 했다고 치면 그거 캡처해가지고. 근데 약간 그게 이게 체급을 맞춘 것뿐인데 본인은. 직장인이 얘기하는 것과 또 경영진이 얘기하는 무게감은 좀 다를 수 있겠죠. 해석이었지는. 근데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하이브에서 뭔가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그 CEO가 부대표한테 경영권을 찬탈할 수 있는 방법을 지시를 내렸대요. CEO가? 그럼 CEO가 민희진님? 민희진님이 부대표한테 경영권을 가지고 있을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그 정황을 하이브가 포착을 했대요. 그래서 그걸 보냈는데 지분 어떻게 저떻게 하면 된대요 했더니 민희진님이 대박이라고 그냥 답장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뭔가 포착했다고 발표한 걸로 알고 있어. 뭔가 있겠지. 더 있겠지. 설마. 근데 이게 다 정황이라는 거죠. 사실 어떤 살인을 준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해서 살인죄를 그대로 입힐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이 기자회견을 통해 그녀의 배임 의혹을 완벽하게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의혹이 해소됐지? 라고 오히려 이제 되묻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그 후줄근한 의상과 감정에 못 이겨 막 북받쳐 오르는 그 막 감정과 욕과 그 내리 꽂아버리는 과격한 언행들이 오히려 그녀가
진짜 억울하다는 느낌을 대중들에게 음. 너무 생생하게 각인시켰던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여부는 나중에 뭐 재판 가면 알겠죠. 저희가 뭐가 그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음.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기 좀 이르고 그냥 저기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그냥 구경 재밌게 보고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기업을 상대로 한 직장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었나 싶긴 해요. 이 그녀가 이상을 취할 수 있는 그쵸. 네. 뭘로 더 사실 그 변호사나 기자들 뒤에서 숨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긴 해요. 김민진 씨가. 맞아요. 충분히 그런 식으로 갔다면 변호사도 매수해버릴 수도 있는 게 그렇죠. 대기업이니까. 그래서 그녀의 호탕한 디스 전에 이제 국힙 원탑이다, 국힙 여제다를 떠나 코첼라는 미니진이 갔어야 했다. 그러니까 코첼라를 르세라핌 갈 게 아니라 국희 원탑에 갔어야 되는데. 세라핌보다 미니진이 라이브를 잘한다며 그녀의 애티튜드에 대한 각종 이제 감탄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또 막 직장인의 애환과 자기를 매도하는 하이브를 골로 보내버리는 현대판 라이브 예술 퍼포먼스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또 그러면은 저는 진짜 이게 만약에 미니진님이 그런 정황이 있다고 밝혀졌다 하면 또 여론은 어떻게 바뀌는 거? 또 이 결과는 또 음모론이라고 생각하려나 사람들? 하이브의 근데 결국에는 사실 자본으로 밀렸네. 정황만으로 여론이 뒤집힐 것 같진 않아요. 뭔가 결정적인 확실히 증거가 결정적 제시되면 증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나는 음모론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저거- 정도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그렇게 막 경영권 탈취가 아니라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우리끼리 메모였다. 근데 그게 문제가 왜 되냐. 그러니까 이미 팩트는 인정을 했고 그게 정말 배임죄인지 아닌지는 본인들이 생각할 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신 있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이미 이 기자회견으로 너무 많은 팬덤들이 생겨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걸 또 우호적이겠죠. 부정하지도 않을 부정할 것 같아. 그냥 뭔가 그리고 배임이 맞다고 하더라도 저거 좋아할 음모다. 사람들은 미니진 계속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저건 빅히트에서 뭐 하이브에서 돈 써가지고 댓글 부대 쓴 거다. 쓴 거다. 이거 뭐 어. 어떻게든 하이브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네 그죠. 이제. 와, 그래서 좀 여론의 대단한 힘이 것 이렇게 같아요. 중요한 거죠, 사실. 여론을 잡는 자가 이기는 거죠, 이런 게임은. 그러니까요. 근데 하나 터지니까 우후죽순으로 막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또 다른 루머들도 있고. 그래요? 저 루머는 뒤에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또 이렇게 반응이 모 학생은 다시는 이렇게 재밌는 일을 시험 기간에 벌이지 말아달라. 그리고 하남자 vs 상여자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방시영님이 너무 하남자죠. 그래서 이 직장인, 학생, 남녀노소 모두로부터 리액션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모 기자도 내가 여태까지 1000번이 넘는 기자회견을 가봤지만 이런 기자회견은 처음이었다며 이날 참석했던 기자들은 영원히 이날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을 명예롭게 생각할 것이라며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 옷은 좀 옷 얘기는 되게 많던데 그렇죠. 그 옷이 막 바로 막 매진되기도 하고 맞아요. 저도 사고 싶어서 알아봤어요. 근데 네, 일본 저는- 브랜드인데 아, 8만 원 그래요? 정도 하더라고요. 어머 진짜요? 세상에. 그거 지금 살 수 있어요? 못 사야 매진이에요. 매진입니다. 네. 아니, 네. 저는 진짜로? 제 애착 모자가 파란색 모자란 말이에요. 아. 똑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조던 아닌데 뭐였지? 그 LA 적혀 있는. 어.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저는 로고가 좀 작은데. 그건 로고 좀 큰 버전이에요. 네, 제가 진짜 엄청 많이 쓰고 다니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 그걸 쓰질 못하겠는 거예요. 이제 좀 그쵸. 어디 싸우러 가냐? 뭐 하고 싶은 말 있을 때 뭐 쓰면 되잖아요. 디스전 나가? 중요한 미팅 있을 때 쓰고 갈까? 그거 좋다. 내가 할 말 있을 때 그 모자를 아니 나중에 상사랑 면담하는 하는 날, 그 쓰고 가. PDB 면담하는 날 이렇게. 초록색 상의에 단가라 티셔츠랑. 아니,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화제될 줄 모르고 그 다음 날 좀 그 쉬는 날이었어가지고 그걸 쓰고 제가 놀러 갔어요. 바로 다음 날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정말 그러니까 사실 그 당일날도 뭐 화제긴 했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더 확산될지는 사실 몰랐어가지고 또 그걸 쓰고 나가는데 보는 사람마다 다들 요즘 이거 핫한 모자잖아요. 다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머리 스타일도 비슷한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그걸 못 쓰고 있어요 지금. 가든스? 네. 가든스. 맞아요. 이 기자회견에 입고 나온 그녀의 룩이 굉장히 화제인데요. 말씀 주셨다시피 티셔츠는 캘리포니아 제너럴 스토어라는 브랜드의 그린 맨투맨이고요. 기자회견 그냥 바로 직후 전 분량 품절되었고요. LA 다저스 모자도 워낙에 이제 흔한 모자라 아직 물량이 있긴 하지만 거래량이 폭증 중이라고 합니다.
떡상했네. 떡상했네요. 중고로 팔면 되겠네요. 근데 아직 솔드아웃은 아직이에요? 아니래요. 솔드아웃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알겠습니다. 프리미엄 붙여서 파세요. 오케이. 거의 새거 이렇게 붙여. 거의 새거. 그래서 이는 히진 코어 룩이라고 불리면서 패션계의 새로운 유행을 또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이 기자회견 다음 날 공개된 뉴진스의 컴백 티저 사진 중에 member 민지 씨가 미니진님과 비슷한 룩을 입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어요. 이거 보고 저는 정말 소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미니진이 미리 이 룩 유행시키려고 기자회견에 계산해서 입고 나왔냐? 그 정도로 천재냐?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더라고요. 진짜 되게 여러 갈래로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뉴진스를 사랑하는 유친자다. 아니면은 이거는 계획된 마케팅의 하나의 수법이었다. 진짜 IQ가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미니지님이 예전에 그 비슷한 티셔츠 입고 나왔던 적도 있고 그리고 같은 모자를 쓰고 다른 활동하는 것도 나온 적 있어요. 근데 이 모자가 진짜 애착 모자인 게 그리고 지금 뉴진스가 일본 데뷔 티저를 공개를 했는데 거기서 같이 작가님이랑 캐릭터 맞아요. 작가님이랑 미팅하는 자리에 또 그 그때도 모자를 모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1000억이 있어도 저 모자가 본체다. 네. 저 모자가 미니진이다. 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박찬호 모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만 쓰면 말이 잘 나온다는. 투머치 토크가 되는 한번 거죠. 써봐야겠다. 중요한 게 이렇게 논쟁할 거 있을 때 한번 써봐야겠다. 그 모자 쓰면 괜히 좀 자신감이 살아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상대방도 쓰고 오면 어떡하지? 그럼 이제 뭐 평행선. 귀에서 피 날 때까지 하는 거지. 근데 이게 또 연달아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직후 나온 뉴진스 티저가 또 너무너무 감각적이고 예쁜 거예요. 버블껌? 버블검. 그래서 미니진의 감각과 능력을 다시 한번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기자회견이 뉴진스의 티저의 티저 같은 느낌으로 티티죠. 또 이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버블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줄게. 가르쳐줄게. 이 버블검에 나오는 대사인가요? 네. 안녕 난 혜인이야. 나랑 친구할래?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안 들은 걸로 할게요. 아니 이렇게 똑같이 얘기해요. 그리고 또 옛날에 뉴진스 하이보이가 한창 유행할 때 있었던 밈이 길 가다가 뭐 들으세요? 이러면 뉴진스의 하이보이요 하면서 이렇게 하이보이 춤을 추는 그런 밈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패러디에서 뭐 들으세요? 했더니 히진스의 시발보이요. 또 기자회견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보여주고 짤들이 진짜 무수하게 나오네요. 엄청나게 진짜 인생이 밈이네요. 밈에 밈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밈희진이잖아요, 진짜 이름. 그러네. 그래서 미니지님의 발언에 따르면 이제 하이브는 뭐 르세라핌이나 방탄소년단 특히 신인 그룹 아일릿의 홍보를 항상 우선시하면서 이른바 뉴진스 죽이기식의 그런 행보를 했었다고 그래요. 이건 팩트 체크가 필요하겠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어렵게 데려온 미니진을 다시 그 능력을 질투한 하남자 방시혁의 너무나 구린 행동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랬을까 과연? 그런 느낌이 들게끔 미니진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아멘. 미니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국힙 원탑을 넘어 여제로 등극한 직장인들의 로망 미니진님을 둘러싼 밈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스터 추님이 얘기하셨다가 만 거는 지금 또 연이어서 같이 나온 이슈가 하이브 사이비 종교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무슨 단월드? 단월드에서 하이브 기업 자체가 완전 사이비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나 심지어 아이돌들마저도 그 단월드가 그 만든 되게 애매한 대학교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 수업을 들었고 거기 대학교 홍보 영상도 찍어줬고 뭐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 너무 음모론 단계라서 진짜일까요? 저는 진짜 이거 들으면서 이거 진짜 억측이다. 완전 전혀 관계없는 곳이랑 엄청나게 그냥 엮어가지고 이슈화시키는구나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거 너무 파악이 잘 안 돼서 오기 전에 그냥 설명 유튜브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기는 했어요. 그래서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도 다시 알고 보면은 다 사이비 종교를
다시 저격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디토나 이런 뮤직비디오에도. 그래서 막 이 부분은 뭐 방시혁의 사이비 행태를 고발하는 장면이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석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진짜 뇌절인 것 같아요. 그랬을까? 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이 놀이가 끝나질 않길 바라서 또 뭐 하나 물고 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앞으로 귀추를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만 사는 그녀 미니진님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상여자 기자회견 여기까지인데 본인들이 미니진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은지 그리고 또 오늘 에피소드 어떠셨는지요. 일단 뭐 이게 뭐 단순히 이게 기자회견을 내가 열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기자회견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왜냐면 그 사실 뭐 정황을 완전히 제가 그 모르니까 뭐 제가 그런 탈출을 진짜 하려고 했는데 내가 과연 기자회견을 할까 뭐 이런 가정 대입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상황을 내가 실제로 잘 정확하게 모르니까. 근데 저는 다만 이 기자회견을 한 거에 있어서는 참 그 영향력면으로 봤을 때는 민희진 씨가 정말 대단하다. 정말 어떻게 기자회견 하나만으로 이렇게 대중의 관심을 쏟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좀 놀라웠던 것 같고요. 뭐 사실관계야 뭐 나중에 결과가 나와 보면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될 것 같지만 사실 이런 프레임에 우리가 또 요즘에 또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화제가 되기도 하고 뭐 사실 여론전이라는 것들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너무 그런 거에 이제 개인의 판단에 휘둘려 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만의 전쟁이다. 어차피 500억 2천억 버는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의장 뭐 재산이 몇 조입니까? 뭐 그들만의 싸움에 우리가 괜히 감정 소모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한편으로는 참 재밌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지 좀 그냥 재밌게 보지. 여기에 너무 과몰입해봤자 득될 건 없을 것 같다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되게 안타까워요. 어쨌든 하이브라는 기업이 국내 기업이긴 하지만 국가의 브랜드를 좀 제고시켰던 그런 영향력이 있었잖아요. 세계적으로. K-팝도 그렇고 K-컬처도 그렇고. 근데 그만큼 관심을 받는 회사 안에서 이 내부의 이슈가 이게 외부에게까지 치부를 다 드러낸 거잖아요. 심지어 그 사적인 카톡, 그 하이브를 이끌고 있다라는 그 사장들, CEO들의 그런 사적인 카톡들, 되게 두서없는 말투들, 욕설들, 비방, 모함까지 있겠죠 서로. 이게 과연 뭐 잘잘못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마이너스인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도 너무 힘들 것 같고 아티스트도 되게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하루빨리 이게 잘 원만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다시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되었으면 비나이다. 아멘. 저는 이걸 밈으로 봤을 때는 이만한 밈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올해의 밈 이미 나온 것 같은데. 이미 초에 이미 나온 것 같고 사실 저는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밈화되고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호응하나라고 했을 때는 물론 그녀가 일반 우리 같은 이런 개미 같은 직장인들과는 비교를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한 명 개인의 직장인이 이런 내가 속한 대기업을 상대로 내가 억울한 거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건 좀 어떻게 보면 되게 판타지잖아요. 직장인들에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또 대입을 해서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멋있다 막 찬양하고 하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사실 이런 사회적 흐름은 되게 좀 공감을 하는 바이고 저는 그녀가 되게 이제는 그 많은 말을 했는데 그 중에서 또 좀 공감을 했던 게 되게 케이팝 문화가 엄청나게 성숙했는데도 이게 케이팝에 되게 좀 폐해가 되게 많잖아요. 뭔가 뭐 앨범 사재기, 뭐 밀어내기. 근데 그걸 되게 좀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도 좀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본인이 속한 그 업인데 그런 업에서 왜냐면 본인은 개인 한 명이고 비단 뭐 빅히트뿐만이 아니라 그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산업 전반을 한 명의 개인이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용감한 시도인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좀 되게
그녀가 얼마나 이 산업에 대해서 되게 진심인지를 맞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 같아가지고 전 좀 개인적으로 뭐 이게 잘잘못이 어떻든지 간에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게 좀 멋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잘잘못에 크게 관심이 이제는 잘 안 가고 그녀가 했던 말들 중에 그 케이팝 업계의 비리를 꼬집은 부분들이 저는 다 되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그 소녀 팬들의 그 코 묻은 돈 하나까지 그죠. 더 뺏어 먹으려는 그 상술들 그거에서 벗어난 진짜 아트를 하고 싶었던 그런 느낌을 받아서 뭔가 저도 응원하게 되긴 그쵸.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진심이라면 정말 저는 응원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사실 뭐 음악으로 비주얼로 참 많은 즐거움을 주시다가 이제 또 새로운 방법으로 즐거움을 주시는 건가 새로운 뭐 장르를 개척 중이신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희에게는 근데 재밌는 해프닝이지만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당사자들은 분명 지금 죽을 맛일 그쵸. 거긴 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 뉴진스와 르세라핌과 아일리 친구들이 다 어리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어른들 싸움에 상처받지 않기를 너무너무 간절하게 바라게 되는 바이고요. 그래서 멋진 아티스트로 성장해 나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도 뒤에서 몰래 듣지 마시고 맞다이로 들어주세요. 안녕. 안녕.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m winning,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need a big change, help me feel like living. I need a big swing, home runs I'm hitting, and I'll never look back, moving on till I get it all. And we all got dreams, we all want things, but what you gonna do for it? How you gonna move for it? What you gonna be? And do you believe you can do anything? But what you gonna do for it? How you gonna move